춤추기를 좋아하는가?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비장의 춤이 있는가? 춤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자신의 감정을 대변해줄 도구이며 때로는 삶의 돌파구가 된다. 소통과 에너지와 환희가 담긴 춤. 심리학과 영화를 두루 섭렵한 심영섭 박사에게 영화 속 다양한 춤 이야기를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춤추다라는 말 어디서 왔을까요? 추어 올리다가 그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 어원처럼 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쁨과 흥을 끌어내는데 확실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듯한데요. 영화평론가이자 심리학 박사인 심영섭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화 속에 나오는 춤에 관한 이야기들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심영섭 선생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춤에 관한 이야기들 들려주실 텐데요. 예. 춤을 직접 추지 않고 보기만 해도 힐링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춤이라는 게 아주 근본적인 역동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거든요. 춤바람이라는 말이 사실은 신바람이라는 말하고도 통하듯이 춤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소통할 수 있는 몸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특강 통해서 또 조금이나마 치료를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영섭 선생님의 특강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그 영화 속의 춤을 말씀드리기 앞서 영화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화가 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술적인 요소를 담은 그런 통섭의 예술이라는 겁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아세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 그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소녀가 있죠? 네, 눈은 영롱하고 또 입술이 아주 새빨갛고 또 파란색 터번을 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있는 진주 귀걸이가 눈에 띄입니다. 저 진주 귀걸이가 없다면 아마 그림의 구도가 굉장히 이상해질 겁니다. 베르메르는 17세기 그 네덜란드의 델프트 학파의 유명한 화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아주 사실적이고 치밀하고 마치 빛과 공기마저 다 담은 것 같은 화풍으로 대단히 유명한데 너무 그림을 천천히 그려서 평생 40점만 제작을 했어요. 애는 근데 11명이나 낳았습니다. 아, 뭐 하느라고 그렇게 그림을 천천히 그렸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 베르메르의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은 또한 굉장히 미스터리한 신비한 점을 담고 있습니다. 일명 북구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이 1665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베르메르의 여러 그림 중 유일하게 모델이 화가를 쳐다보는 그림입니다. 예, 다른 건 다 이렇게 옆모습이라든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거나 그래요, 여성 모델들이. 도대체 이 소녀와 화가의 관계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를 궁금해했지만 이 소녀에 대해선 어떤 정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귀족인지 하녀인지 왜 네덜란드 복식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 복식이 되게 이국적인데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신비의 소녀를 그렸기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예일대를 졸업한 한 여성 작가가 있었습니다. 트레이시 슈발리에라는 작가였는데요. 이 작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본 후에 그냥 보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권의 소설책을 썼어요. 그녀는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이 베르메르의 집에 온 하녀라는 그런 상상을 했죠. 그리고 소녀가 화가를 쳐다보는 것은 두 사람이 절대로 말할 수 없지만 은밀하게 서로 어떤 연정을 품고 있는 이런 식의 상상력을 발휘한 소설을 썼던 겁니다. 즉 하녀와 화가의 숨겨진 감정으로 그림을 재해석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한 장의 그림과 소설은 결국 영화화됐다는 것입니다. Look at me. Now turn your head, not your shoulders. 마치 베르메르의 화풍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영화로 재탄생된 것이죠. 즉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영화 안에는 문학, 회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색채, 그리고 또 영화의 어떤 촬영술이 어우러진 에두아르도 세라라는 정말 뛰어난 3대 그 촬영 감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의 그 자연광의 그 촬영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여러 가지 예술적 요소가 결합된 한 편의 잘 만들어진 수작이 바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예술은 그저 고정된 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영감을 주는 통섭의 매체가 바로 영화이고, 특히 영화는 그 태생부터 제7의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문학, 회화, 사진, 음악, 무용 등 모든 요소가 통합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 안에는요, 다른 매체를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재해석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많은 다른 매체들을 통섭하는 영화의 힘 중에서 특히 힐링 시네마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을, 에너지를 좀 줄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바로 영화 속 춤, 춤으로 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밌으시겠죠? 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춤에 대한 나쁜 감정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뭐 초반부에 춤바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춤바람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전 신바람하고 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예전에 춤바람은 되게 부정적 이미지죠. 비밀 댄스 교습소, 제비, 나이트클럽, 부킹, 또 드라마 중에서는 쿠웨이트박, 영화에선 자유부인, 다 어감이 어떻습니까? 사모님 예술 한번 땡기실까요? 예, 뭐 좀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의 그 춤 지수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 춤하고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예, 한번 이 중에서 제일 좀 춤 잘 추실 것 같은 한 두 분만 제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트클럽에 가보신 적 있어요? 20대 초반에. 네. 어떻게 TV에서 좀 아이돌 그 춤이 나오면 따라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냥 가끔. 가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무용 공연도 가시고요? 공연 같은 것만 봐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필살기 춤 있어요? 아니요. 없으세요? 그냥 조용히 부릅니다. 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상당한, 제가 볼 때 춤 지수 한 70% 될 것 같아요. 4개 중에 지금 3개 갔거든요. 또, 춤 잘 추게 생긴 처자. 네. 어떻게, 좀 의자춤 같은 거 출 수 있어요, 좀? 아니, 의자춤은 아직 따라해보지 못했어요. 그럼 출 수 있는 춤 하나 있어요? 그냥 막춤 같은 건 막춤! 한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춤, 또, 연애 시절에 춤춰서 이렇게 상대방 꼬신 적 없으십니까? 네. 이런 거 다 우리의 춤 지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양에서도 말이죠. 이 춤에 대해서 좀 경원시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춤을 아주 멋들어지게 다시 재해석하거든요. 바로 영화 너티 댄싱입니다.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춤을 통해서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굉장히 엄격하시고 의사예요, 아버님이. 그래서 굉장히 억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춤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성숙한 아름다움, 여성성을 깨달아가는 이런 영화거든요. 어때요? 보기만 해도 멋지죠? 네. 어깨춤이 저절로 나죠? 아까보다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예. 사실요, 이 영화 속에 있는 너티라는 거는
더럽다는 뜻이기보다는 정말 더럽게 춤도 잘 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춤이라는 게 이 더티 댄싱에서도 보여주듯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떤 내면의 성장이나